네,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디지털 원유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대형 개편을 앞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이 코인 시장의 디지털 원유, 이더리움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인 시장에서 코인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디지털 원유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 이런 별명이 붙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디지털 원유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거창한 느낌 있는 것은 분명한 네. 사실입니다. 먼저 이제 이더리움이 디지털 원유라고 불리기 이전에 코인에 대해서 이제 분류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제 기능을 지원하는 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코인들은 이제 비트코인, 많이들 들어보셨던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결제 코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플랫폼 코인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플랫폼 기반에서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코인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직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고 규제가 확립돼야만 할 수 있는 증권 코인들이 있습니다. 증권 코인은 이제 뭐 토큰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규제가 성립이 되고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조각 투자 이 정도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제와 플랫폼이 대표적인데, 특히 이 중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 계약을 이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되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기능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1대1 거래로 이렇게 진행되는 계약을 복잡한 이 계약을 이제 1대1 거래로만 하면 이제 좀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복잡한 계약을 알고리즘으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알고리즘으로. 예. 이 네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처음으로 거의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대중화했다라고 할까요? 가장 크게 확장한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뭐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뭐 NFT에도. 이더리움이나 네네. 맞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디지털 원유라고 불리고 있고, 뭐 이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아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뭐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현재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2,300억 달러, 그래서 하나로 환산해 보면 약 300조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코인 시가총액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300조 할 수 원이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또. 예, 엄청 큰 규모죠. 네, 듣고 보니까 비트코인과는 약간 많이 다른 느낌인데, 비트코인이 좀 자산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플랫폼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치 보전과 결제 수단, 특히 결제 수단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가치를 이제 저장하는 이런 기능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은행 파산 위기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높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습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은행 위기를 맞아서 여기에 대한 대안 자산 성격으로 해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대두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 은행들이, 이런 중앙화된 은행들이 이제 이런 위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 이제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성격으로, 디지털 금과 같은 성격으로 해서 자산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이 가치 보전, 그래서 이 자산의 성격이 크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블록체인 서비스들, 탈중앙화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또 여러 뭐 게임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임들에 대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동시키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뭐 AWS라든지 이런 뭐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이 구글이나 이런,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플랫폼 내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그 디지털 금이라는 평가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좀 떨어졌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더리움이 큰 폭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17년, 2018년 이때쯤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나온 지 꽤 오래된 코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 즉 작년 9월에 작년 9월부터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이더리움 2.0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2.0을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동안 이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과 똑같은 POW라고 이제 부르는 이 작업 증명이라고 해서 채굴 방식으로 해서 코인을 이렇게 획득을 했었었는데 코인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이제 POS라고 해서 지분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치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노동으로 해서 코인을 이렇게 획득했다라고 하면 POS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증명이라고 해서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네.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본에 대한 이자 방식으로 이렇게 코인을 획득하는 어찌 보면은 뭘까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좀 이전하는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갖고 같아요. 있는 것만으로도 이자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바뀌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이전의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변화이니 그만큼의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채굴을 하던 채굴을 이렇게 하던 분들이 이제는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검증자라는 걸 합니다. 검증자라는 걸 하면서 이 검증자를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안정시키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변화입니다. 이러면 이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도 굉장히 크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요. 네. 이 시작이 이제 작년 9월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로 이제 이더리움 2.0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드린 합의 알고리즘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고 노동소득에서 이제 자본소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채굴은 노동인데 비트코인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만 이 노동이 사실 컴퓨터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 컴퓨터를 많이 써요. 이 컴퓨터를 많이 쓰면 결국 전기 소모가 높고 그러다 보면 전기는 어차피 보면은 이제 뭐 화력 발전이든지 원자력 발전이든지 이게 이제 환경을 이제 환경에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더리움도 그랬다가 이렇게 POS로 가서 지분 증명으로 가면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다 보니까 좀 환경 친화적입니다. 네. 환경 친화적이라는 검증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더 이제 이상은 노동이 네. 아니라 네네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렇죠. 자본의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환경 파괴적이라는 그런 비판도 좀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작년 9월 머지 업그레이드인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대형 업그레이드가 4월 12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네. 얼마 안 원래는 남았죠. 이게, 네. 상하이 업그레이드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카펠라가 추가가 돼서 합쳐서 사펠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아, 이- 네. 이 12일 날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그동안 머지에서는 POS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본에 대한 이자를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자본을 이제 예치만 가능했었어요. 네, 샤펠라가 되면서 이 예치된 이제 자본 코인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은행과 같은 네. 비슷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뭐 금융, 자본 이렇게 해서 좀 더 고도화되는 시스템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네. 이러면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하이와 카펠라가 합쳐져서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맞습니다. 건데 이렇게 이더리움 2.0이 되면은 가장 크게 바뀌는 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예. 그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근데 뭐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의 변화. 즉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공산주의에서의 자본주의의 변화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네. 예. 노동, 네. 네,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까지. 그렇죠. 예. 네. 이건 좀 너무 네. 나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긴 네. 합니다만 재밌는 비유였어요. 네. 그런 성격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자본주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많은 새로운 시도가 나오고 또 이렇게 산업이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이더리움도 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본 성격이 적용하게 되면서 시스템 자체와 생태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이더리움이 이제 예치를 하고 인출 기능이 되면서 예치를 하는 게 이제 은행에 예치를 하면 예금이 되긴 합니다만 근데 받을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예치를 한다는 게. 이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결국 어찌 보면 채권과도 같습니다. 채권과도 같게 되고 예치를 하고 그중에 일부를 뭐 빌려간다든지 이런 대출 같은 성격도 분명히 갖게 되고요. 이를 네. 통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금융에서 많이 나와 있는 파생 상품 기능들이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많은 걸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인 쪽에서는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이와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파생 코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생태계가 커지는 변화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하이 카펠라,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1,900달러 선까지 올라왔죠. 1,900달러 갔다가 네, 조금 주춤하고 내려갔죠. 있습니다. 살짝 네, 네. 내려갔습니다. 거의 6일 연속 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맞아요.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지금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렇게 가격이 1,90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2.0 이후에 두 번째 업그레이드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한 업그레이드를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잠깐 이 사진 나가는 거는 이제 샤펠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더리움 출금을 지원하는 계산안이 EIP 4895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사용할 때 이 가스비라고 해서 사용 비용을 내야 돼요. 플랫폼의 사실 수익 모델이 수수료지 않습니까? 주말에서 네. 뭔가를 했었을 때 그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비싸서 이더리움을 많이 못 썼는데 가스비 부담까지 있었던 이 거군요. 가스비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네. 줄여주는 업그레이드가 이번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 크기 축소는 이거는 개발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EIP 3860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측정 안정성과 확장성을 좀 더 이더리움을 좀 더 활용할 때 적은 분야에서 좀 더 넓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개선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기술 잘 아시는 스마트 컨트롤 개발자분들에게는 이걸 한번 물어보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약간 예. 기술적인 부분이라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이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쉽고 새롭고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여러 서비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건 이더리움의 가격이 그렇죠.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그래서 뭐 가도 괜찮은 건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우리는 궁금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개선이 진행되면서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다가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가 장기적으로는 뭐 호재, 뭐 이렇게 좋은 방향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네. 뭔가 이 주식 시장의 기업에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체질 개선이나 이런 고도화가 이런 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런데 많이 네네. 오르지 않았다. 더 훨씬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장기와 중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9월에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머지 업그레이드 사례를 살펴보면 그래서 조금 조사를 해왔어요. 네, 어땠나요? 머지 업그레이드가 작년 9월에 있었었는데 9월 15일이었을 겁니다. 9월 15일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더리움 가격이 한 달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26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머지 업그레이드가 되자마자 1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업그레이드 이후에 오히려 예, 네. 이건 정말 뭐 투자 시장에 계신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소문에 사서 네. 사건에 팔아라, 그렇네요. 뉴스에 팔아라. 네. 정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이렇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끝나는 건데 이 다음이 이제 사실 중요한 거겠죠. 네. 결국 뉴스에 팔았더라도 이 뉴스가 이 기업에 도움이 되고 이 상장사에 도움이 되는 뉴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한 달 뒤인 10월 말 이때쯤에는 다시 230만 원까지 올랐어요. 또 다시 올라왔군요. 18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전고점까지 오르지 못했지만 230만 원까지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FTX 사태가 터지면서 뭐 100만 원대로 훅 떨어졌었죠 보면 그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머지 업그레이드 전후에 한 3개월 정도만 따져보면 이런 가격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가져와서 보면은 지금이 어쨌든 이제 샤펠런 업그레이드의 일주일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예. 거의 이게 일주일 가까이 올라오고 있었고, 네. 네, 3월 초만 봤었어도 음. 200만 원이 안 됐었어요. 네, 3월 초에는 이더리움이 3월 초 그때는 한창 비트코인이 정말 잘 나갔던 시기였었어가지고 네. 상대적인 소요 때문에 이더리움이 낮았었는데 지금 250만 원이죠.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 팔아라는 것 때문에 머지 업그레이드 때는 또 떨어졌었죠. 머지 네. 업그레이드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네네네. 업그레이드 됐을 때 좀 떨어질 거다라고 네네네.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머지 업그레이드만 참고를 하자면은 이 뉴스에 팔았을 때가 좀 저점에서 타이밍이 아닐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샤펠런 업그레이드가 모두 무사히 잘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업그레이드가 우선 제대로 돼야 이 모든 이슈들이 맞습니다. 영향을 잘 끼치고 좋은 흐름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코인 시장의 디지털 원유, 이더리움에 대해서 김용영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